자, 여기까지 파이썬을 이용해서 링크드 리스트 자료 구조를 구현해 보았습니다. 어, 앞으로 다음 실습 시간에는 이 링크드 리스트를 다시 구현해 보고 또 잘 작동하는지 살펴보고 또 이를 응용한 예제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에 대한 강의 진도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 번째 동영상에서의 나머지 부분에는 링크드 리스트를 이용한 코딩 테스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이번 학기 첫 번째 주에 설문을 했을 때 코딩 테스트 예제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학생들이 몇몇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코딩 테스트 문제를 정규 수업으로 포함시키기에는 수업 난이도 조절에 있어서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규 교과 외적인 부분으로 추가 동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부분의 시청은 우리가 다 하게 되면 75분을 넘어가기도 할 거고 또 굳이 모두 다 들을 필요가 없을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코딩 테스트 예제까지 보고 싶지 않은 분들은 여기까지 딱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미리 찾아놓은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를 이용한 코딩 테스트 문제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 리트 코드에서 가져온 문제인데요. 제가 이 노트북 페이지를 스마트 캠퍼스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이 링크를 따라서 들어가 보시면 이와 같이 리트 코드에서 문제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이 왼쪽 부분에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오른쪽 부분에서 바로 코딩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C를 이용하고 싶으면, C++을 이용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랭귀지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자바를 이용하고 싶다 할 때 이렇게, 파이썬을 이용하고 싶다 할 때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 부분은 이제 이 리스트 노드가 이 프로그램 상에서 정의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참고하셔서 여기서 원하는 함수를 구현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일로 넘어가서. 자,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두 개의 링크드 리스트가 주어질 거예요. 비어있지 않은 두 개의 링크드 리스트인데 각각의 링크드 리스트가 음이 아닌 정수, 0 또는 양의 정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수들의 각각의 숫자들은 뒤집어진 순서로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 링크드 리스트에서의 각각의 노드에 각각의 숫자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원하는 것은 이 두 개의 링크드 리스트에 저장되어 있는 그 정수의 정수를 합하고 그 합한 결과를 똑같이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리턴해 주는 것이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것입니다. 부가적인 설명으로 이 숫자가 0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숫자들의 맨 앞에 0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예제로 이렇게 다음에 그림이 주어졌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342라고 하는 숫자가 이렇게 마지막 그 디짓부터 차례로 링크드 리스트에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링크드 리스트에는 이제 465라고 하는 정수가 이 마지막 숫자부터 이렇게 차례로 노드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합하면은 이제 80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여기와 같이
이 807을 이제 마지막 숫자부터 저장되어 있는 그런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이렇게 결과값을 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져 있는 것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인풋으로 이렇게 노드의 각 노드에 1, 2, 4, 3 그리고 5, 6, 4로 저장되어 있는 두 개의 링크드 리스트를 받았을 때 그거의 결과값이 이렇게 7, 0, 8 이 차례로 저장되어 있는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나타나져야 하고 인풋에서 두 개의 0을 담은 링크드 리스트가 주어졌을 때 그때는 다음과 같이 0을 담은 링크드 리스트로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인풋으로 다음과 같이 7자리 수 그리고 4자리 수 이렇게 서로 다른 자릿수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더해져서 나온 값으로 잘 링크드 리스트가 계산이 되어야 되고 심지어 여기에 숫자가 자릿수가 다를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와 여기의 합의 그 자릿수가 그 두 개의 인풋과 다를 때에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그 더한 결과값을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나타내 주어야 하는 것이 이 문제에서 원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트 코드에서 여기 써 있는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여기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리스트 노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이거는 데이터 값과 그 다음 노드만을 나타내는 그 리스트 안에 있는 노드를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는 인풋을 이 리스트 노드로 받아서 리턴을 이 리스트 노드로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 수업 시간에는 이 노드 클래스를 먼저 정의를 한 다음에 링크드 리스트의 클래스도 따로 정의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이 클래스가 이 노드로만 정의되어 있고 이 노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서서 링크드 리스트를 이렇게 인풋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노드 하나만 받는다니까 좀 이상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바로바로 여기서 암시하는 거를 캐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아규먼트로 받는 이 리스트 노드는 이 링크드 리스트의 첫 번째 헤드 노드가 됩니다. 첫 번째 노드. 그럼 우리가 이 첫 번째 노드만 있으면은 그 다음 노드는 이 노드의 다음 노드를 이렇게 접근함으로써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링크드 리스트 전체를 이제 인자로 주고 리턴을 하는 대신에 이 첫 번째 이 헤드 노드만 인자로 받고 또 리턴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함수를 작성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포맷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해당 코드를 작성을 해 보도록 하죠. 여기서 먼저 우리가 나중에 리턴을 해줄 때 헤드 노드를 리턴을 해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헤드에다가 먼저 아무거나 노드를 이렇게 노드를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합시다. 일단 헤드 노드를 이렇게 만들고 시작을 할게요.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 이 노드에 있는 숫자를 받아서 이 더한 값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드에서 숫자를 먼저 한번 받아볼까요? 그래서 첫 번째 노드에 있는 value를 value 1이라고 선언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노드에 있는 value를 val l이라고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더해야겠죠. 더한 값을 세 번째 밸류, 밸 3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여기 위에 있는 두 값을 이렇게 더해주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 첫 번째 밸류가 8이고 두 번째 밸류가 3이다. 그러면은 이걸 더한 값은 11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마지막 디짓 여기만 이렇게 리턴한 노드에 들어가게 되고 얘는 이제 다음 노드에서의 숫자 값을 더할 때 그때 또 더해주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따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1의 자릿수와 10의 자릿수를 따로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value 3을 나눴을 때, 10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그러니까 1의 자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이랑 몫을 본다고 합시다. 예, 이렇게 넘어가는 이 올림되는 거를 영어로는 carry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carry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value 3을 10으로 나눴을 때의 몫이죠. 몫은 우리가 실습 시간에 이렇게 나누기 2개를 사용해서 나타낸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carry 값을, 올림하는 값을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거는 나중에 두 번째로 value를 더할 때 더해주고 우리가 새로운 노드, 첫 번째 노드를 만들 때는 이것만 가지고서 만들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 노드를 새로 만들어 줄 건데 그것을 이 값을 이용해서 이 값을 데이터로 갖는 노드를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딘가에다가 연결해 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헤드의 부분에 다음 걸로 헤드는 일단 어떤 비어있는 리스트 노드로 하고 헤드의 다음에다가 연결해 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 노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노드들을 본 다음에 두 번째 노드들을 봐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노드의 다음 노드와 두 번째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의 다음 노드를 찾아서 이걸 다시 L1, 이거를 L2라고 이렇게 변수로 다시 할당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 이 새로운 두 번째 노드에서 이 연산들 또 똑같이 행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뭘 쓴다고 했죠? 이제 실습 시간에 for랑 while을 쓴다고 했습니다. 근데 for를 쓰려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언제까지 이걸 반복해야 할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인풋에서요, 이 인풋의 길이가 어디까지 되는지를 처음부터 알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while문을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습 시간에 while문을 쓸 때 while true를 쓰면은 이렇게 편하다고 했어요. while true라고 하면은 이걸 이제 무한하게 반복하는데 언제 끊어야 할지 알아야겠죠. 언제 끊어야 합니까? 언제 끊어야 하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 리스트의 끝부분을 만나게 되면은 더 이상 나아갈 데가 없다 하면은 이때 이 while문을 나와야겠죠. 그게 언제가 되냐면 이 두 개의 리스트가 두 개의 이 리스트 노드가 모두 다 넌이 되었을 때 넌을 나타낼 때 이때 이 Y문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넌이더라도 둘 중에 하나만 넌이 아니면은 이 구문을 계속 실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Y문을 돌릴 때 두 개의 리스트 노드 중에 하나는 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넌이 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 값을 참조하면은 에러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 리스트가 넌인 경우에는 이렇게 참조를 하면 안 되고 그냥 밸류 값에다가 0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넌이 아닌 경우에만 이런 식으로 밸류1에 우리의 노드의 밸류 값을, 그러니까 데이터 값을 참조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리스트에서도 똑같이 구현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링크드 리스트의 노드가 넌일 때는 여기 두 번째 밸류에다가 0을 넣어주고 그렇지 않을 때에만 이 노드의 밸류 값을 참조해서 여기 value2에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이제 구현을 한 거예요. 다음에 이 두 가지 값을 더한 값, value 3를 만들어줘야겠죠? 근데 여기 지금 while문 안에 들어가니까 들여쓰기 맞춰야 돼서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값을 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이 나머지하고 이 올림하는 부분을 구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while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들여쓰기를 맞춰줄게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이 부분이 우리가 첫째 자리를 계산할 때나 두 번째 자리를 계산할 때나 그 다음 자리를 계산할 때나 마찬가지로 이루어질 텐데 우리가 이 두 가지 밸류를 더할 때 아까 전에 앞서서 올림했던 부분도 더해줘야 됐잖아요. 그래서 이 올림하는 부분도 더해줄 건데 그러면 첫 번째 부분에서는 첫 번째 노드를 계산할 때는 올림이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초기화를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이 초기화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직 밸류 3이 없으니까 그냥 초기화 시키면서 이거를 이름을 캐리라고 바꿀게요. 이름을 캐리라고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밸류 3을 더할 때 밸류 3을 구할 때 이제 우리 첫 번째 밸류, 두 번째 밸류에다가 앞서 구했던 캐리 값을 더해서 이렇게 합을 구해준 다음에 나머지 부분 구해주고 그리고 올려주는 부분 구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했죠. 그런데 또 보니까 또 봐야 할 게 있는데 캐리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전에 while문을 빠져나올 때 이 while문을 빠져나올 때 이 두 가지 노드가 모두 다 none인 경우에 빠져나온다고 했는데 이럴 때 그러니까 마지막 노드에 이렇게 도달을 했는데 3이나 4 같이 마지막 노드에 도달을 했는데 만약에 앞서서 캐리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다음 부분으로 이렇게 넘겨서 새로운 노드를 또 네 번째 노드를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두 가지가 넌일 때 끝나면 안 되고 캐리가 있다면은 계속해서 이 while문을 반복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퀘리가 0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끝나는 이 조건문을 잘 생각해 주어야 돼요. 만약에 다시 우리가 돌려봤는데 에러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끝나는 조건, 종료 조건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그것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리스트 노드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리스트 노드를 만드는데 이 더한 것에 나머지를 데이터로 갖는 리스트 노드를 만들죠. 그런데 앞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헤드의 넥스트에다가 저장을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노드를 이렇게 새로 만들어 가지고 넣어줄 때 그 전에 만들었던 노드에 이제 넥스트로 우리가 새로 만든 노드를 할당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도 앞에 캐리를 초기화해 준 것처럼 다른 current라고 하는 변수를 초기화해 줄게요. current라고 하는 변수를 처음에 헤드로 이렇게 초기화를 해 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current라고 하는 이 변수의 이 노드의 넥스트에다가 계속해서 이 새로 만든 노드를 붙여주는 거예요. 여기 위에다가 썼으니까 이 부분은 빼고 다시 이렇게 이 current의 넥스트에다가 우리의 새로운 노드를 계속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이제 넘어가게 될 건데 이거 다시 while문을 나중에 반복하게 될 텐데 그러려면은 이제 current도 업데이트가 되어야겠죠. current를 어떻게 업데이트 해주냐면 우리가 지금 만든 이 노드를 이제 current라고 계속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드를 이 7을 처음에 새로 만들었던 처음에 새로 만든 이 공 리스트 아무것도 없는 이 리스트 노드 즉 헤드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지금 7 노드에다가 다음에 만들 노드를 연결하기 위해서 얘를 이제 current로 지정을 해준 거예요. 지정을 해줬어요. 이 부분은 이제 이게 대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L1을 앞에서 했던 것 같이 업데이트를 해줘야겠죠. L1의 next 노드로 이 L1을 업데이트를 해줄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이 L1이 혹은 L2가 none인지 아닌지를
판별한 다음에 이렇게 넥스트를 참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똑같이 써야 되는데 지금 이쪽을 보니까 여기에 이 L1이랑 L2를 전혀 쓰지 않잖아요. 여기에서. 그래서 얘를 어차피 얘와 똑같은 구문을 여기서도 만들지 말고 얘를 그냥 여기에 넣어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하면 되냐면 첫 번째 값이 있는 노드를 이제 리턴을 해주면 되는데 첫 번째 값이 들어있는 노드가 뭐였죠? 이 헤드라고 하는 거를 새로 만들어주고 얘 넥스트에다가 처음 만든 노드를 붙여줬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든 이 헤드의 넥스트를 리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어봤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여기서 썼다면은 여기다가 썼다면은 이거를 이제 run 해보거나 submit을 해서 이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돌아가는지 아닌지를 구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혹은 이 노트북에 우리가 시험 삼아서 이걸 해봤다. 그리고 이 예제에 대해서 얘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서 정의했던 이 자료 구조 얘를 여기에서도 똑같이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를 또 새로 정의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 클래스 솔루션 안에, 솔루션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다가 이거를 정의를 했었는데요. 이 함수를.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이 함수는 우리가 사실 리커시브 방식으로 만든 게 아니고, 그리고 그냥 만들었고, 그리고 또 셀프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클래스를 없애고 그냥 함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이 예제에 대해서 한번 시험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리스트 노드 형태를 가지고서 이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제입니다. 첫 번째 예제는 리스트 노드의 첫 번째 리스트 노드에 2가 들어가고 이것을 이제 L1으로 가리켜 주는데 그리고 이거 다음에 새로운 노드 4가 들어가는 새로운 노드를 이어주고 3이 들어가는 새로운 노드를 이어주면 되는데 사실 여기 리스트 노드를 생성할 때 아예 여기다가 넥스트 노드를 집어 넣어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 때 이렇게 넥스트 노드를 또 만들어서 4를 갖는 넥스트 노드를 만들어서 이어주고 바로 여기다가 또 3을 갖는 넥스트 노드를 만들어서 이어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인풋 리스트 L1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L2 첫 번째 예제에 L2 리스트를 만들 때에도 이렇게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가 들어가는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이 함수가 잘 작동하는지를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이거의 결과값을 L3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L1이랑 L2를 이렇게 우리가 만든 L1이랑 L2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가 잘 정의되어 있으면은 에러 없이 잘 작동하겠죠. 한번 실행해 봅시다. 그럼 이렇게 나왔네요. 잘 실행이 되었네요. 이제 L3에 그럼 결과값을 이제 출력을 해보면 되겠죠. 우리가 따로 이 결과 리스트를 디스플레이하는 함수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냥 바로바로 밸류 값들을 각각 차례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드의 밸류 값을 보는 함수를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노드의 밸류 값을 보려면은 두 번째 노드를 참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데이터를 이렇게 참조해 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다음 노드가 또 있을 텐데 거기에 첫 번째 노드의 다음 노드의 그 값을 본다 라고 해서 이렇게 프린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우리가 원하는 이 708을 차례로 데이터로 갖는 이 링크드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죠. 두 번째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를 보면은 여기에다가 여기 0이 있었고 0을 2개 더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거였죠. 이것도 이렇게 이걸 이용해서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것도 첫 번째 밸류를 0으로 갖는 링크드 리스트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넥스트 노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나타났죠. 넥스트 노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노드 한 개를 갖는 0을 갖는 노드 한 개를 갖는 링크드 리스트가 출력이 되었네요. 이제 세 번째 예제를 한번 봐볼까요? 이 세 번째 예제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9가 7번 들어가는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7번. 아직 3번 있으니까 4번을 더해줘야겠어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9가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자, 9가 7개 있는 리스트 L1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9가 4개 있는 리스트 9999의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 줍시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거 2개를 더한 리스트 L3를 구해보는 거예요. 잘 돌아갔으니까 이 L3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리스트가 길이가 좀 더 기니까 여기다가 넥스트를 계속 붙여줘야겠죠. 넥스트를 계속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우리가 8자리가 나올 것을 아니까 여기까지만 출력을 해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끝이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기 위해서 넥스트 노드도 한번 참조해 볼게요.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8부터 시작해서 8, 9, 9, 9, 0, 0, 0, 1의 순서로 이 숫자들이 저장되어 있는 리스트 그리고 마지막에 none으로 이어지는 이 링크드 리스트를 제대로 출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예제에 대해서 우리가 짠 이 코드가 잘 돌아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만약에 이렇게 예제를 여러 가지 트라이를 해보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어디서 막혔는지 다시금 여기를 찾아보면서 참고하면서 혹은 가끔가다 여기 중간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프린트를 한번 해보면서 프린트를 해보는 식으로 그렇게 디버깅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문제는 이 리트 코드에서 이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하는 문제들 중에 좀 가장 기본적인, 가장 쉬운 편에 속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링크드 리스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딱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구조를 보고서 원하는 대로 제대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이렇기 때문에 자료 구조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풀고 싶은 이제 문제가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 리트 코드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푸시면서 코딩 테스트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잘 코딩 테스트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